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정치권의 내일을 시원하게 내다보는 사이다 정치구단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짜 정치 진정 시간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우리 코너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통 행사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대통령께 하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문제와 함께 민생,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남북 문제나 민생,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다.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남북 문제나 민생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가 별로 우리 의원님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민하고 특히 각본 없는 이런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노력, 소통. 네. 일부 국민이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3개월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 2년 반간 집권 시에 미비했던 민생 경제 문제나 청년 실업 그리고 지금 꼬여가면서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남북관계를 다잡아가는 것이 2년 반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왔는데 계속해서 마치가 있는 듯이 좀 얘기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뭐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가끔 갖다가 나오고요. 이런 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은 희망사항이요. 앞으로도 2년 단의 임기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답게 네. 개혁하고 또 국민과 소통을 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또 가장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교류협력 평화를 지킬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2년 반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발끈을 매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원래 예정했던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요.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일 잘한다. 좀 박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치인들은 여의도를 다 떠나고 싶어 하더라. 지금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얘기가 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지금 현재 신속처리 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당 해치 요구는 좀 현실성이 없다. 또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뭐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결과 글쎄요. 네. 총선에서 패배한 대표를 네. 꽃가마 태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물러가야 되고 네네.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김세현 의원의 그러한 당 해체, 좀비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도 함께 퇴진하자라고 네. 하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역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은 천복을 탔다 하는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총선에 패배한 당대표가 꽃가마 탈 생각했나 봐요. 그때 물러가겠다 하는 네. 것은.
지금 그 김세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한 건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해석상으로는요. 뭐 지도부 물러나고 당을 해체하자 할 정도면은 네. 참 그 김세현 의원이 외유내강한 분인데 네. 굉장히 그 혹하고 아픈 한국당의 현실을 국민들한테 다시 확인해 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못 버틴다. 한국당 내에서도 저러한 소리가 나오면은 네. 거기에 동조하는 초재선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언론이나 국민도 그러한 진정한 보수 세력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민심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정치인은 억울해도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한국당 내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고 특히 뭐 왜 우물에 먹던 우물에 침 뱉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 먹던 물에 침 뱉지 나무 물에 침 뱉어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좀비당이라고 스스로의 당을 그렇게 칭했을까요? 그래서 그 김세현 의원이 이제 당 내부를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인 역사적인 박근혜 탄핵과 5.18을 인정하지 않고 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한 것을 보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의 행태를 보고 네. 비분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이거더라고요. 표창원 및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너무 좀비 같은 정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김세현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20대 국회 지금 국회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20대 국회 상황이 이런 표현이 적당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었나.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셨나? 이거 좀 여쭤보고 지금 싶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했지만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악법을 네. 박근혜 대통령 한국당에 의거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네. 사실 19대 국회도 국회가 거의 마비 상태였지만은 20대 국회는 아무런 네. 개혁 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한국당이 또 특히 황교안 대표가 새로 출범했을 때 국민들은 그의 경력을 보고 정치 경력이 없고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광화문으로 네. 대구로 부산으로 장애투쟁만 태극기 부대들하고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야말로 최악의 국회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한 표창원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 이런 비교적 젊고 혈기방자한 의원들 논에는 야 이건 좀비 국회다라고밖에 할 수 없었죠. 뭐 저 같은 사람도 네. 이러다 국회로 촛불이 날아온다. 이거 제발 정신 차리자. 하고 몇 번씩 얘기하지만은 속이에 경이 있게 아니에요? 네, 국회로 촛불이 날아오게 생겼다 지금 얘기신데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은 악법이다라는 식으로 사실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악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세계에서 말이죠. 개헌 이외에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의안이 통과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처럼 물론 과반수도 있지만은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국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아, 진전이 없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도 이 불출마에 관련해서 김세현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패트 처리를 해야 된다. 패트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김세현 의원의 말에 이제 별로 동조를 안 해주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런 식의 나 원내대표의 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원내대표는 계속 정치권에 남아서 정치하고 싶은 심정을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했겠죠. 그러면 앞으로 잘 될까요? 원하시는 대로? 그것은 모르죠. 잘 모를까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니까 네네. 사실 정치인의 거치는 본인이 결정하든지 네. 당에서 공천을 안 주든지 네. 또 그러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니까 네네. 아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황교안 한국당에서 공천 기획단 네. 구성을 한 걸 보면은 완전히 황교안 사단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여성 20대 등 누가 보아더라도 개혁 공천을 하기 위한 공천 기획단을 구성했고 또 저희 바른미래당은 아직 구성도 못했고 네. 이것이 정치권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김세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부산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다. 또 내지는 당내에서 복당파로서 입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저도 그 김세현 의원이 부산시장을 목표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 한국당으로는 이 황교안 나경원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도저히 당이 되지도 못하고 네. 또 지방자치 부산시장을 나가더라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네. 당을 혁신시키고 네. 진짜 본인이 말씀한 대로 당을 해체하고 그 두 지도자가 물러나서 새로운 한국당으로 나가자. 네. 그런 각오를 피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분이 부산시장을 나가건 안 나가건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네.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당의 상당한 파장, 특히 86그룹으로 대변되는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좀 불쾌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모두가 다 참 중추적 역할을 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더 큰, 더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거의 정기 은퇴를 선언하듯 과거처럼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네. 하는 것도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임종석 실장을 네.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그대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처리를 해서라도 네. 다시 정치권에 불러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임종석 실장이 왜 갑자기 전 실장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는 종로구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계시고 또 이낙연 총리도 나중에 그쪽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른들하고 싸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모양새 빠지기 전에 조금, 비켜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 거다.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임종석 전 실장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 플레이에 네, 그렇죠. 능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정치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일부 민주당 그 핵심들에 의거하면은 네. 임종석 의원은 자기 선거구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 성동이죠. 예. 예. 거기가 중구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구 성동갑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꼭 그렇게 정치적 포석을 깔고
무엇을 던진 게 아니라 실제로 양정철, 백원우 네. 전 의원처럼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총선에 매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출마한다. 70여 명 한다 하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순수하게 과거 대학 또 전대협 부장으로서 통일운동을 한 그런 경력으로 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3구 처리를 해서라도 네.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아,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됐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네. 패키지로 예. 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정경수 장관이 본래 잘하고 있대요, 이번에. 아, 잘해요.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종료에 대해서 뭐 유지 입장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화이트리스트를 같이 해제하고 예. 함께 하자 이거죠. 상대방이 안 해주잖아요. 상대방 안 하면 우리도 할 필요 우리도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 트위터로 빨리 행동하자. 뭐 see you soon 이렇게 보냈다는데요, 메시지를. 이달로 네, 예정된 네. 북한이 또 그 여기에 연합 대한 공정훈련. 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네. 담화는 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진행되는 척 네. 냄새를 피우지 말라 네, 그렇죠. 하고 다시 한 방 날렸습니다. 네. 이것은 곧 만난다 네. 하는 것으로 미국에 조금 더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네. 12월까지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무회담과 3차 정상 북미 네.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우리 예, 그러나 그 사이 네. 북한은 또 한 번 정도의 미사일 발사는 있을 수도 있다. 한 번 정도 목리는 부릴 수 있다. 예. 자, 제가 마무리 질문합니다. 방위비 관련해서 어제 여야 3당,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방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여야 3당이 원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한국당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언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은 미국당 같아요. 한국당, 미국당 같아요? 왜요? 지금 방위비가 우리가 1조 내외를 하다가 5조 6조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죠. 그렇죠. 진짜 부자 미국이 네.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도 한국당도 그거 지나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 좀 진심으로 던져야지. 아, 진심이 아니다.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덤벼야지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